HLB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HLB 그래서 매일 살펴보는데, 이상하게 HLB만 계속 찍다 보면 자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가시는 날도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HLB 제가 알려드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상을 누군가를 위로해준다거나, 누군가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마냥 좋다라고만 하고, 마냥 그렇게 하는 건 주식 영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 리보세나님에 대한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 회사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엄연히 추세는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8만 원, 9만 원일 때, 삼성전자 8만 원, 9만 원일 때, SK하이닉스가 14만 원일 때 이런 회사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때가 되게 되면 월봉에서 너무 높기 때문에 고점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사는 게 맞다. 삼성전자는 5만 원일 때, SK하이닉스는 8만 원일 때, 7만 원 후반일 때 지금 사는 게 맞듯이 HLB나 얘네들도 리보세라믹의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나중에 8만 원, 9만 원일 때 사지 말고 2만 7천 원, 2만 5천 원일 때 사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밀리면 이재용 회장 잘 욕 안 하고 삼성전자 욕 안 해요.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이 왜 저렇게 됐지 하고 주식은 분명히 똑같이 계좌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여기서는 삼성전자한테 뭐라고 안 하고 HLB는 5만 원 갖다 2만 7천 원이니까 난리가 났어요. 회사가 어떻게 나쁘냐고. 물론 삼성전자라는 회사랑 HLB라는 회사랑은 틀리겠죠. 당연히 시총 차이도 있고 대기업이냐 또 중소기업이냐 차이는 있지만 그런 시각으로 회사를 보지 말고 삼성전자가 9만 원 이게 8, 9만 원일 때 10만 원 같다고 하는 주가나 HLB가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갈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데 HLB는 분명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2년도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20곁을 깨면서 제가 분명히 추세를 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관망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관망할 때라고. 그러면 제 영상 보시면 있어요. 관망하고 있다가 드디어 유상증자 확정 가격인 2만 5, 6천 원대가 올 수 있는데 여기를 왔어요. 예전에는 3만 1,000원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3만 1,000원 정도 찍고 반등해 주겠구나 했는데 2만 5천 원 낮춰버렸어요. 그 바람에 유상증자가 청약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가격은 떨어졌죠. 자, 뭔 얘기냐면 2만 5, 6천 원대를 바닥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매수하는 게 좋은데 가장 완벽한 방법은 주봉에서 5주선 돌려놓고 안착해 줄 때까지는 역시나 아직은 추세가 전환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도 보면 이제 이 친구가 그냥 한 번에 급등한 적이 있는데 그 전자에 이렇게 5주선을 자꾸 회복해 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즉 옆으로 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격 조정이면 우리는 그걸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망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공간에서 차분히 사 모셔도 되고 예전에 노프에 물리신 분들도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제 생각에 맞지 않나 싶어요. 대신에 제약주라든가 임상실험을 하는 회사들은 항상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HLB 몰빵한다거나 막 제약주에도 몰빵하지 말고 지금 엄연히 흐름이 좋은 교육주도 있고 보안 관련주들도 있고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하고 분산 투자해 놓는 게 내 계좌를 굉장히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매도 좀 잠깐 볼까요? 13%좀 나오고 있죠. 14% 나오고 있고. L생의 공매도 한 10% 나오네요. 사실 L생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20곁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월봉이라는 거는 월 말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60곁을 깨고 내려오면 추세가 더 밀려요.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5주선을 못 돌려놓게 되거나 이전 저점을 깨게 되면 다시 한번 8,800원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G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드렸죠. 하루 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테슬라가 2, 3일 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테슬라 얘기를 자꾸 제가 해드리는데 테슬라 얘기 안 하려고요. 테슬라 얘기 자꾸 했다가 자꾸 혼만나.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만큼 테슬라를 많으신 분들이 샀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테슬라를 건들지 말라고 그랬죠. 왜 건들지 말라고 그랬냐면 엄연히 월봉에서 우측산이죠. 주식은 우측산에 사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한미글로벌이나 뭐 이러고 두바이 관련주가 잠깐 떴는데 두바이 관련주 중에서도 우측산에 있는 거 있어. 이거 두바이로다가 설거지 당해서 세력들한테 뭔 얘기냐면 하루 이틀 그냥 조금 양봉 떴다고 그래서 추세가 바뀌진 않았다는 거죠. HLB 제약이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이에요. 지금 HLB 그룹주가 다 그래요. 60겨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아직도 관망이에요.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놓는 즉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5주선을 타고 줄줄줄 흘러내릴 수 있고 미증시가 급락함으로 인해서 HLB 그룹도 따라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LTE입니다. LTE 이 정도 가격 굉장히 낮아요. 어제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냥 싸고, 이 공간은 잘 모아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주봉에서 5주선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하겠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5주선을 지켜내면 다음 주에 흐름과 상황이 다시 좋다. 최소한 5주선의 변곡점인 1,500원대를 무조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일봉에서는 뭐 이 정도 공간은 싸니까 잘 모아가시고, 로터스는 아직도 추세가 완벽하게 우하향이 진행 중이에요. HB 글로벌은 진행 중이고, 아직 저점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로터스를 사실 분들은 그냥 매달 꾸준히 길게 보고 꾸준히 사셔야 되는 거. 이것도 HLB 글로벌에 투자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노터스가 잠깐 반등했는데, 노터스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딱 이 시켜서만 봐요. 다른 거 너무 많은 지표 보지 마요. 왜? 제가 알려드렸죠. 주식을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지만, 어떤 보조 지표가 마법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볼린저 밴드 그려놓고 일목균형 보고놓고 엄청나게 많은 보조 지표를 그려놓고 이게 꼭 주식의 정답인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걸 잘해서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보조 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만 머리 엄청 아픈 거예요. 그게 주식의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주식의 정답은 없어요. 단지 거래량과 지금 시장에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수급만 이해할 수 있으면 주식은 그걸로 공부가 다 되는 거니까, 너무 많은 보조 지표 막 ADX, 뭐 MACD 오실레이터 막 이거 일목균형포 막 이런 거 하지 마요. 뭐 매물대 그런 거 하지 마요. 그 매물대 뻑하면 깨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로터스는 알았으니까 이 시켜서만 깨지 마. 이해하셨죠? 4,578원을 절대 밀고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이거 밀고 내려오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이거 밀고 내려온 게 신라젠이죠. 제가 신라젠 엄청 조심하라고 그랬죠. 신라젠에 관한 그 어떤 뉴스, 공식 기사, 찌라시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이 시켜서만 안 깨면 돼요. 근데 언제 깼냐면 이렇게 22년도 12월 달에 깼어요. 깨는 순간 손절이고 당연히 안 사야 되겠죠. 언제 사는 거냐? 주봉에서 5주선 돌려놓을 때까지는 손도 대지 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그 어떤 많은 보조 지표 필요하지 않아요. 엄청 어려운 거 엄청 고수인 것처럼 보조 지표 엄청 멀게 그려놓고서 주식이 보조 지표 보셨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있죠. 뭘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주식 공부를 하면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공부하는 거예요. 보조 지표 공부하는 건 프로그램 공부하는 거지 주식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보조 지표 잘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주식을 수익을 잘 내거나 그걸로 승승장구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주식은 절대 많은 보조 지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해보니까 그냥 거래량만 알면 돼요. 거래량하고 수급만 이해하면 되지. 여기서 보조 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막 밤새워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조 지표를.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제가 옛날에 보조 지표를 10개 그려놓고도 밤새서 공부했다니까요. 막 숫자 그려놓고, 야, 20일, 30일 맞춰놓을까? 야, 50일, 100일을 맞춰놔야 되지. 막 이랬거든요. 이래놓고서, 야, 이렇게 보조 지표가 많아야 뭔가 뿌듯하고 보조 지표가 또 어떤 날은 주식하고 또 맞아요. 그럼,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어떤 날은 안 맞아. 이거 왜 안 맞지? 그러니까 보조 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거래량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신라젠은 알았으니까 주봉에서 5주선만 돌려놔. 그 전까지는 절대 사지 마요. 저도 옛날에 한 경험이라 재밌어서 그래요. 저도 엄청 웃겼어요. 저 스스로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보조 지표 10개 그래요. 10개. 이게 컴퓨터가 쪼만해가지고 컴퓨터 화면 4개, 5개 더 사고 컴퓨터 화면 6개 띄워놓고 하시는 분들이 잘하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컴퓨터 화면 1개만 있으면 돼요. 1개. 1개면 다 돼요. 컴퓨터 화면 1개면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고 중장기도 다 돼요. 워렌 버핏 그분이 컴퓨터 10개 갖다 놓고 할까요? 화면? 아침에 급하게 있나가지고 안 그렇거든요. 물론 우리가 또 워렌 버핏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는 휴대폰 하나하고 그 컴퓨터 화면 하나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죠. 우리 멤버님 잘 알아요. 우리 수익 엄청 잘 나요. 멤버방에 종목들 많거든요. 물론 어떤 게 먼저 뛸지 몰라서 그렇지만 다 뛰어요. 얘네들 다 뛰어요. 다 난리가 났어요 요새. 근간에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제가 화이자 관련주 잘 보고 있으라 했죠. 화이자 관련주는 매일 난리가 났고 원격의료 관련주 난리가 났고 보안 관련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좀 있으면 교육주가 난리가 날 거예요. 저기 미디어주하고 미디어주 난리가 났죠. 저는 이거를 딱 컴퓨터 화면 하나 갖고 했어요. 근데 지금 왜 화면이 2개냐? 어쩔 수 없이 방송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자료를 이쪽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컴퓨터가 2개지 주식하는 데는 컴퓨터 화면 하나면 돼요. 하나면 6개, 7개씩 필요한가? 단타는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또 6개, 7개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6개, 7개 화면 갖다 놓고 잘하시면 잘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분들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
많은 보조 지표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컴퓨터 화면 한 개면 되는구나. 뭐 지표도 필요 없고 제가 영상 찍으면서 지금까지 여기 보조 지표 많은 적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딱 하나 MACD 오실레이터 정도만 봐요. 자, 박스엘바이오는 다중바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은 잡혔는데 아직도 주봉에서 좀 아슬아슬해요. 5주선을 돌려놓을 때까지는 아직은 좀 아슬아슬하니까 좀 잠깐 빼놓고 기다리고 있고, NC트로는 60일선만 안 깨는데 이 친구 HLB 그룹주들하고 연결이 좀 잘 돼 있는데 그거를 빼고서라도 5개월선 위에 있죠. 5개월선 안 깨면 괜찮고, 신신제약도 제약주들 아직 안 끝났어요. 제약주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아는 거는 딱 5개월선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신신제약은 앞으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추세가 유지되어 있고 오늘도 뛸 수 있고, 명문제약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엄연히 주봉과 월봉에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깔끔하게 5개월선 위에 있어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5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순간 날아갈 수 있고, 부강약품도 우리가 주식을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가 아니고 여기 있어요. 여기 해도 도망가니 지금 여기가 코로나 때인데. 자, 그런데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그냥 20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부강약품의 흐름은 앞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자, 근간에 화이자 관련주 제일파마홀딩스, 제일약품, KPS 생명과학 얘네들이 난리죠. 그런데 제일파마홀딩스의 위치는 만만하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얘기한 자리가 여기, 그죠? 처음에 제가 제일파마홀딩스를 사야 될 것 같은 데가 여기. 교육주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다, 교육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시간에 뛰면 여기 올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주 어디 가겠어요,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교육주는 어제 시간에 떴다 하더라도 이제 시작이에요. 자, 어쨌건. 그러면 첫 번째 제시한 가격이 여기인데 여길 갔죠. 여기만 해도 높았어요. 그죠? 그런데 눌러줬기 때문에 두 번째 매수 타임차가 여기라고 그랬죠. 또 뗐어요. 굳이 사려면 5일선 근처인데 계속 뛰죠, 지금. 그런데 이제는 목표가를 거의 다 왔어요. 화장품주가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표가를 찍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알려드렸듯이 모든 주식은 웬만한 기준으로 20개선 뚫기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 얘는 뚫었어. 제일파마홀딩스는 앞으로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20개선 가격이 정확하게 14,900원이죠. 근데 저까지 기다리긴 너무 손실폭이 크죠. 그래서 굳이 단타 단기 하실 분들은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고 딱 11선에 사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요렇게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전략을 잘 짜고 계획을 잘 짜는 영역이지 딱 꿀점 맞추듯이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길지 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럼 뭐를 해야 이길까요? 작전을 잘 짜서 이겨야 되겠죠. 막 총탄 쏟아지고 포탄 수류탄 날라오고 막 일하는데 이게 내동매매거든요. 포탄 쏟아지고 총탄 쏟아지는데 내 한 몸 희생하러 나 뛰들어가야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전략 없이. 요게 주식에서는 내동매매가 되게 되고, 전쟁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사일 쏟아지는데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승질로. 자, 저 자가 내 친구를 지금 위험하게 만들었어. 나 뛰어들어가야지. 막 미사일이 싹 날라오는데 우리가 슈퍼맨이야? 여길 왜 뛰어들어가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슈퍼맨도 아닌데 도대체 총탄이 쏟아지는데 왜 뛰어들어가냐고. 요게 주식에서는 내동매매인 거예요. 여기 싸게 사라고 할 때 이런 데서 사서 숨어 들어가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막 뛰니까 이제 화이자 관련주가 막 뛰니까 나 이제 화이자 관련주 사야지 하고 뛰들어가는 그 순간 바로 전쟁에서 얘기하면 총탄과 포탄이 쏟아지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확 뛰들어간 거예요. 이런 걸 내동매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메모린다고 우리는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항상 미리미리 잘 숨어 들어가죠. 숨어 들어가는데 숨어 들어갈 때 힘든 게 뭐냐면 버티는 게 힘들어요. 한 일주일 동안 꼼짝도 안 하니까.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으면 대신에 다 뛰죠. 그래서 주식은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 싸게 샀으면, 교육주 가만히 있었으면, 그리고 교육주를 추가로 잘 모아나갔다면 오늘 같은 날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보겠죠. 그런 거예요.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제일파마홀딩스가 날아가는데 제일약품 못 날아가죠. 막내주예요. 자,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대장주는 KPX하고 제일파마홀딩스예요. 자,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제일약품 또한 역시 잘 뛸 수 있겠죠. 유나이티드 제약도 아직도 위치가 낮아요. 월봉에서 박스권 중간에 있는데 어차피 오갈 데도 없고, 이수앱지수 위치가 낮죠. 대신에 추세 전환 못 해줬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고, 동구바이오 제약도 아직도 5개선 근처에 있죠, 이 친구들. 주식이 싸요. 앞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순간 뛸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바디텍메드, 네오이뮨텍, 신테카바이오, 파메신 다 괜찮아요. 자리 다 특히 파메신 같은 애들은 앞에 거래량이 잘 터져 있죠. 그죠? 잘 터져 있고 월봉의 세차가 굉장히 낮아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잘 보시고.
젠큐릭스 같은 애들도 꾸준히 보는 걸로. 엄연히 5개선이 있죠. 대신에 젠큐릭스 5개선 깨만 한대요. 그런데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잘 터졌죠, 지금. 누군가 매집봉 들어온 거예요. 이거 이분들을 우린 세력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20일 단합격 또 떼요. 즉, 떴다가 눌림목 주고 또 뛸 수 있기 때문에 젠큐릭스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대신에 재무는 빵점이에요, 얘네들 다. 오늘 1월 6일 오늘인가요? 오늘 저녁 때인가? 이제 이따 오후엔가 아마 그 FDA 그 미국의 그 미식 제약사 FDA 승인 얘기가 좀 나올 건데 승인 나든 안 나든 안 나게 되면 아마 치매 관련주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나게 되면 대박 날 거고 FDA에서 승인 날지 안 날지 우리 모른다는 거죠. 근데 피플바이오 흐름을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가격이 여기예요. 여기 굉장히 쌀 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FDA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5개월 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엔젠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어떤 승인과 결정이 나더라도 5개월 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5개월 선 가격이 얼마냐면 저기 8,840원이고 이탈만 해주지 않는다면 역시나 21선 기준으로 빵 때릴 수 있는데 하필 오늘이 금요일이라 오늘 발표라 오늘 만약에 샀는데 발표가 안 좋게 되면 월요일 급락을 하게 되겠죠. 지금 애매해요. 눈치 보기 싸움이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매수하시려면 일단 제가 여기서 알려드렸으니까 아마 큰 수익이 났겠죠. 50% 정도 차익 실현 해놓은 게 맞는 거고 지금 나머지 물량 정도는 한두 번쯤은 지켜볼 만하다. 아직 안 끝난 이런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현제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현제약은 특히 감기약 원재료 관련주죠. 여기서 사가지고 물릴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도 위치가 낮아요. 그래서 거래량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반드시 한두 번 빵 때릴 수 있다. 이현제약하고 엔젠바이오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있게 굉장히 보셔야 되고 어제 제가 서울제약이라든가 그 화이자 관련주를 잘 보고 있으라고 장중에 제가 이제 영덕 가면서 그거 찍어드렸었는데 아마 장중실방 영상을 잘 안 해야 되겠어. 장중실방 영상만 하면 구독자분들이 많이 없어져요. 어디가 분명히 1720분 계셨는데 23분인가? 17,100명으로 줄었어요. 한 10몇 분이 나가셨어요. 별로 재미없는가 봐. 아니, 재밌는데. 아니면 싫으신가 봐요. 여행 다니면서 실망하는 거 싫으신가 봐요. 많이 나가시지? 그래서 일단 비공개로 돌려놨어요. 못생긴 얼굴도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 비공개로 돌려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화이자 관련주는 아직 안 끝났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KPS 생명과학이 어제가 매수 타임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멤버님들한테 알려드렸었는데 어제 그냥 급등했죠. 9%대. 어제 단일가가 풀렸고 그래서 월봉에서 위치가 KPSM이 높진 않죠. 앞으로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주봉에서도 5선 안 깨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서울제약도 제가 어제 잘 보고 있으라 했죠. 이 친구 어제 빵 때렸어요. 자, 서울제약이 다시 오늘 같은 날 5일선 안 깨면 다시 매수죠. 다시 매수인 거예요. 엄연히 월봉에서 우리가 서울제약을 사는데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아주 바닥권에 사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물려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동화약품 여기 있죠, 지금. 동화약품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미글로벌하고 몇 개가 지금 두바이 관련 이슈에서 이렇게 좀 뛰고 있죠, 지금. 한미글로벌은 밑에서 10배 올라간 친구예요. 어제 조금 뛴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장중에. 잠깐 볼까요? 자, 한미글로벌이 지금 뛰니까 난리가 났어요. 한미글로벌 드디어 다시 시작인가 봐요. 드디어 대박 났어요, 두바이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정말로 힘든 생각이에요. 자, 한미글로벌 예전에 얼마였냐면 4,000원이었어요. 4,000원 하던 주가가 4만원을 갔어.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10배가 올렸죠. 10배가. 이 회사에 직접 찾아가 보시거나 한번 가보세요. 과연 회사가 10배가 커졌는지. 주가만 뛴 거죠. 그죠? 물론 한미글로벌이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대신에 주가가 너무 뛰었죠. 그럼 누군가는 여기서 사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왼쪽 산이라고 그러죠. 지금 어디예요? 오른쪽 산이죠. 오른쪽 산에서 지금 또 뛰니까 한미글로벌이 뛰고 뭐가 뛰니까 야 이제 한미글로벌 이제 사야 되는가 봐. 물론 다시 뛸 수는 있어요. 다시 뛰어서 이런데 갈 수는 있지만 엄연히 우측산이기 때문에 잘못 걸리게 되면 설거지라는 걸 당하게 되죠. 세력들이 여기서 여기 있는 물량을 다 못 던졌을 때 바로 떨어뜨리려고 올라가는 직함을 또 물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개인들이 다 여기 물려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다 여기 물려 있어요. 전체적으로. 얘만 그리냐? 한신기계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건 잘 보고 계셔야 돼요. 한신기계도 똑같았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렸겠죠. 그죠? 얼마가 갔냐? 1,000원짜리가 15,000원, 15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측사에서 갑자기 원전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얘가 가끔씩 이렇게 반등이라는 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인가 하고 또 들어가요. 또 물리는 거예요. 왜? 주식은 왼쪽 산에 사야죠. 오른쪽 산 안 되는 거죠. 자, 그림을 그려놓은 건 이런 거예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저는 주식을 다 여기서 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전에 10배 올라간 종목이 이제 두바이 얘기하고
이제 다시 네옴시티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올라갈 때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역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설거지라고 하죠. 이거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에. 그러니까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테슬라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테슬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테슬라가 20달러일 때가 있었어요. 여기가 40달러, 여기가 50달러, 여기가 200달러, 여기가 400달러예요. 저는 여기서 테슬라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주가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거. 이거 워렌 버핏 그분한테 사라고라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여기도 떨어질 때도 당연히 200달러가 오고 200달러 갔다가도 살짝 올라가게 돼요. 또 떨어지고 시작해서 여기도 50달러가 되고 50달러가 떨어지게 돼요. 주식은 왼쪽 선에 사야 되는데 200달러 갔다가 살짝 올라가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 주가가 바닥인가 봐. 왜요? 옛날에 400달러 하던 게 지금 200달러밖에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해요. 테슬라가 400달러 하던 게 200달러라 싼 게 아니라 예전에 20달러 하던 게 아직도 200달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테슬라하고 한미글로벌을 볼게요. 물론 한미글로벌이 오늘 뛸지 안 뛸지 몰라요. 뛰어도 상관없어요. 안 살 거니까. 안 사면 돼요. 그냥 괜히 사가지고 고생 안 하면 돼요. 날아가든 말든 날아가면 그동안 물리신 분들 잘 빠져나오시 너무나 고마운 거고 날아가면 될 거 아닌 거지 뭐. 지금 교육주하고 디지털 의료 제약주 중에 월봉 바닥에서 바닥바닥 끓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한미글로벌 같이 높은 애들 사야 되냐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테슬라나 한미글로벌이나 잘 보세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는데 우측산이죠. 예전에 여기가 4,000원이고 45,000원이고 여기가 25,000원이에요. 그러면 45,000원 하던 주가가 25,000원이라 싼 게 아니고 예전에 5,000원 하던 주가가 아직도 25,000원인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주가가. 이해하셨죠? 이 얘기를 그대로 끌고 테슬라로 오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테슬라 사지 말라고 그랬죠, 멤버님들한테.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지금 싼 게 아니고 엄청 싸 보이죠? 일봉 보니까. 야, 대바닥이야. 이건 일봉만 볼 때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테슬라는 예전에 이러다 또 테슬라 쓰시면 또 혼난다. 저 테슬라 드시는 분들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트 설명하는 거예요. 예전에 테슬라는 이렇게 30달러였었어요. 여기가 400달러, 여기가 50달러, 여기가 100달러, 200달러. 그러면 200달러가 왔을 때 400달러가 돼서 200달러가 됐으니까 반토막이 나서 테슬라 주가가 너무너무 싼 게 아니라 20달러던 주가가 아직도 200달러야. 제 생각에는. 이해하셨죠? 20달러 주가가 400달러는 너무 올라갔는데 200달러도 저는 비싸라고 생각해요. 우하향 중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안 사죠. 사지 말라고 그랬고. 어디가 왔냐? 200달러에서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100달러가 왔어요. 여기서만 안 샀어도 내가 반토막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3배 레버리지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깡통차에 그냥. ELS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미글로벌이 됐든 뭐가 됐든 두바이 관련주로 뛰든 말든 세계 3위 뭐 두바이 뭐로 뛴대요. 두바이 뭐 10년 동안 일경을 쏟는데 그래서 뛰든 말든 알았으니까 나는 우측산에 안 사야지. 그러면 두바이 관련주 중에 역시나 월봉 저기 바닥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얘 사야 돼요, 얘. 얘를 사야지만이 내가 주식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두바이 수혜를 볼 때도 얘네들이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사가지고 두바이가 10년 동안 일경 투자할 때 내가 얘를 사가지고 10배를 먹지. 이미 벌써 앞에서 10배 올라간 종목을 우측산에서 건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주식하시면서 잘 이해하고 꼭 명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서울제약, 동아약품, 대한과학 얘네들은 다 얼른 바닥에 있어요. 엄청 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신작 따라 엇갈리는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제가. 그리고 카카오뱅크 얘기가 좀 있어요. 지난해 반토막. 자, 우리가 카카오그룹주를 약간 신경 써야 되겠는데 지금 신경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우리의 최초의 카카오그룹주는 저는 손실을 안 봐요. 우리 멤버님도 당연히 손실 볼 일이 없죠. 왜 그러냐면 제가 카카오페이를 처음 얘기했을 때가 어디냐면 몇 번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기에요. 여기서 사라고. 신규 상장할 때 건들지 말고 특히 지금도 신규 상장주 사시는 거 아니에요. 뭐 신규 상장주 잠깐 들어갔다가 오늘 단타로 10% 먹었어. 근데 잘못해서 그런 거 한번 걸리면 돈 다 날라가요. 그러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상장주를 물렸는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세비캠 한번 볼까요? 자, 세비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폐배터리 관련주예요. 폐배터리 관련주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세비캠 얘기할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신규 상장주를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신규 상장주를 건들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냥 우양을 탔죠. 이때는 잠깐 좋았겠지만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까지 여기서 물리신 분들 못 빠져나왔을 테고 여기서 물리신 분들 못 빠져나왔을 테고 여기서 물리신 분들 못 빠져나왔겠죠. 이제도 희망을 갖고 있죠. 근데 세비캠은 아직도 우양이 진행 중이에요. 물론 지금은 돌아나갈 때가 되긴 했는데 신규 상장주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수익 보신 분들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거든요. 못 빠져나와요. 다음에 물릴 때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신규 상장주는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요. 언제까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까지 절대 건들지 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애초에 저는 살 자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씩. 매물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최초의 매수 타임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역시나 카카오페이처럼 요렇게 월봉에서 우하향을 타다가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여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카카오페이를 얘기해드렸고 매물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카오페이를 최초의 내 계좌에 처음 넣었을 때부터 수익인 거예요. 카카오페이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봤을지언정 우리 멤버님들하고 저는 수익권인 거죠. 이거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죠.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남들은 카카오뱅크 나서 손실을 볼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최초에 내 계좌에 넣었을 땐 수익권인 거죠. 이만큼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는 끝났냐?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냐면 중기적인 추세인 20주선을 깰 때까지는 괜찮아요.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의 나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왔었냐면 여기서 곧 망할 것처럼. 올라가는데도 막 목표가를 자기들끼리 정해. 어떤 기자분들도 어떤 전문가들도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냥 추세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지금 나오는 뉴스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알았으니까 주봉에서 20주선만 깨지 마. 그럼 난 사야지. 이게 다예요. 여기다 대고 아무리 많은 보조지표 그러나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20주선만 깨지 마. 홀딩해야지. 그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20선 깨지 않는 한 이거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카카오게임즈를 가만히 봤더니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죠. 이거 우리 멤버님 여쭤보셔서 잘 알려드렸어요.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20주선 위에 있죠. 지금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카카오게임즈 신작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난 그런 거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시장에 안 나와봤는데 알았으니까 그냥 20주선만 깨지 마.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20주를 사서 난 깨면 손절해야지. 이게 다예요. 너무나 쉽죠. 그 어떤 뉴스 공식 기사 찌라시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 항암 항체 아바스틴 복제약 베그제나마 이걸 캐나다의 셀트리온이 판매 허가를 냈고 지금 휴미라? 뭘 까먹었네. 복제약에 대한 시장 싸움이 시작됐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부터 사면 돼요. 대신에 내가 수익은 2, 3년 뒤에 천천히거든요. 막 지금 사가지고 셀트리온 지금 사가지고 어떻게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특히나 관심 갖고 뛸 애들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뛸 것 같은데 YTN이 지금 세준을 찾는다고 해서 이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YTN의 주가가 낮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높아요. 제가 월봉에서 높을 때 사지 말라고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대신에 5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데 뚫어주고 나가면 사면 되는데 너무 높으니까 자, YTN 뜰 때 가끔 엉뚱하게 뜨는 애들이 IMBC하고 SBS 콘텐츠업이라든가 한국경제 얘네들이 같이 뛰거든요. 또 얘네들의 월봉 H는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TBC라든가 SBS 콘텐츠업이라든가 얘네들이 오늘 뛸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YTN이 너무 높으니까 쟤를 사서 물리지 말고 물론 대장주긴 한데 나머지 애들을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멤버방에서 따로 해드릴 거고 자 멤버님들은 저 만나야죠. 8시 30분에 우리 만나가지고 요새 괜찮아요. 그죠? 뺑글뺑글 돌아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제 미증시 무너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제가 알려드린 대로 뛸 종목 다 뛰어요.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갖고 또 잘 뛸만한 종목들을 제가 지금 8시 반에 만나가지고 알려드릴 거고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 제가 꽤 많아요. 엄청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반드시 알림 설정 해 놓으셔야지만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거나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드리고 두바이 얘기는 저는 어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사람이 제가 어제 장주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분명히 노란 썸네일 반드시 보셔야지만이 내가 주식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요거를 꼭 보셔요. 심심하지 말고 보셔. 저도 봐요. 제 거를 저도 봐. 자, 여기까지 오전 실방 진행할 거고 오늘 오후 실방은 없어요. 이제 뭐 드라이브 실방 할 수도 있는데 드라이브 실방이 멤버들한테는 인기가 좋은데 일반 분들이 자꾸 탈퇴를 하셔. 그거만 하면 왜 안 하려고 안 해야 되나? 재밌는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이네. 투표 한번 해보죠. 뭐 드라이빙 실방이 도움이 되십니까 해가지고 투표 한번 해봐서 드라이빙 실방 해도 됩니다 하면은 하고 하지 마요. 그러면 안 하려고.
안 좋아요. 그럼 안 하려고. 그죠? 많이 고생하셨고, 이따 8시 30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